그렇다고 가격이 너무 싸서 싼 맛에 쓰는 것도 아닌 이 타파웨어를 여러분들은 왜 쓰실까? 어떻게 쓰시게 되셨을까? 쓰고 났을 때 느낌은 어떨까? 살짝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파웨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유해물질, 뭐 이것도 플라스틱 아니야? 물론 플라스틱이긴 합니다. 플라스틱이 아니지는 않아요. 어떤 분이 타파는 플라스틱 아니거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사실 플라스틱의 대명사라고 하면 타파웨어라고 합니다. 우리 옥수견이는 친환경이고 야채를 더욱 싱싱하게 하고 또 환경 호르몬이 배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옥수견이를 쓰신다고 해요.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죠? 경험에서 우러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수견이는 환경 호르몬 불검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해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예, 우리 미정연이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타파웨어는 플라스틱은 맞는데, 그런데 왜 일반 플라스틱처럼 불에다 놓거나 열에 의해서 뭐 녹아내리거나 탔을 때 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며 또 이렇게 물통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제가 이제 따뜻한 차나 비타민 음료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펄펄 끓는 물을 물통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 뜨거운 거 왜 넣으세요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타파웨어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늘 들고 다니는 물통인데, 이 물통에다가 제가 커피도 타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차를 마실 때 차를 여기다가 부어서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정말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옥수견이처럼 녹여 먹어보고 젖병도 태워 먹어보고 또 전자레인지 안에서 녹여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찜기 같은 거 냄비에서 녹여보고 태워보신 분들은 정말 냄새가 나지 않더라, 정말 연기가 나지 않더라, 정말 아무도 몰랐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냥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왜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하고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느냐면,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어떠냐면요. 자, 바다에서 원유를 채취를 해요. 딱 채취를 하면 그 원유를 바로 자동차나 비행기에다 넣지 않습니다. 기름이잖아요. 원유. 그죠? 금방 뽑아 올린 원유를 어떻게 해요? 정제를 합니다. 살짝 정제를 하면 등유가 돼요. 등유. 그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정제를 하면 경유가 돼요. 그거를 조금 더 정제를 하면 휘발유가 돼요. 그걸 조금 더 정제를 하면 뭐가 돼요? 항공유가 돼요. 이거 정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유해 성분들을, 이물질들을 빼낸다는 거죠. 그러면 원유가 이만했으면 나중에 항공유는 요만큼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비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타파웨어도 원료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 이 고가인 원료에다가 어떤 이물질들, 유해물질을 섞어서 싼 다라이도 만들고 뭐 락텐땡도 만들고 뭐 일반 플라스틱 제품도 만들어내는 거는 기존 원료에, 좋은 원료에 이물질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파웨어는 우리가 그냥 순수 원료라고 표현을 하는 오리지널 순수 원료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 재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 달라. 노란색, 파란색, 뭐 그린, 연두색, 그 다음에 뭐 주황색,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데, 이런 컬러는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 염료를 쓰겠죠. 염료. 어떤 염료를 쓴다? 발암물질이 전혀 안 나오고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천연색소를 씁니다. 천연색소. 그래서 이게 녹으면 녹은 대로 그대로 이 색깔로 녹아요. 이게 녹아서 까맣게 녹는 게 아니고 요 그린색 그대로 녹습니다. 자기 색깔 그대로 녹아내리거든요.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색소조차도. 그리고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요. 예, 교영연이 어서오세요.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어떠냐면, 우리 옥수견이 태워도 연기 냄새 안 나는 거 신기하다고 식구들이 다 같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자, 씨를 딱 열어보면 고무 바킹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고 있던 어떤 밀폐 용기, 어떤 그릇도 여기에도 결착되는 게 없고 여기도 결착되는 거 없고 따닥따닥 닿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돌려닫기만 해도 흔들면 물이 안 새요. 이건 도대체 어떤 기술력일까? 그건 뭐냐면요. 자, 이 실을 자세히 보시거나 한번 만져보시면 이 실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에요. 이 홈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딱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 실과 용기가 결착이 딱 돼서 실이 용기를 꽉 물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금형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이렇게 닫으면 이 실이 이 용기를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바킹도 없고 실리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지 않는, 그래서 금형이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냥 일반 뭐 락땡땡 같은 이런 금형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냥 요런 300ml 요거 한 2,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이 12,000원짜리 제품 하나 만들려면 금형이 2개가 있어야 되죠. 이 금형이 이 볼 용기 만드는 금형, 찍어내는 금형, 이 실 찍어내는 금형이 달라요. 이 2개가 각자 몇 억씩 합니다. 각자. 최하가 뭐 3억에서 5억 정도 한다고, 작은 것도 하고 조금 큰 사이즈는 몇십억씩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10억 20억 들여서 이거 만원짜리 장사할 수 있겠어요? 타파웨어는 그 70여 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고무 바킹, 실리콘 전혀 없이 밀폐 용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70여 년 동안 광고도 하지 않고, 그죠? 광고도 하지 않고, 어떤 연예인을 쓰지도 않고, 신혜연이 탑하는 과학이라, 맞아요. 이거 금형을 누가 설계하느냐면요, 미국의 나사 있죠, 나사. 미 항공우주에서 우주선을 설계하시는 분이 얘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밀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파웨어를 쓰면 참 신기하다, 끝도 없이 신기하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과학, 정밀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주황색이랑 연두색이랑 노란색이랑 염료를 쓴다고 했잖아요. 천연염료. 천연염료다 보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요걸 원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금형에다가 원료를 넣어서 푹 찍어내면 그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살짝 작아지거든요. 식으면서 살짝 작아지게 되는데 그게 염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염료를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서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 섞으면 안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마다 다르게 이걸 수축률이 다르다라고. 그것도 또한 신기한 일이고요. 또 타파웨어 제품은 냉동 용기가 있고 냉장 용기가 있고 전자레인지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냉장 용기고요. 요거는 냉동 용기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용기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용기는 소재가 울트라손이라는 소재입니다. 내열 온도가 180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데워 먹어도 변형이 없이 안전하고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동도 가능하고 냉장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도 다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멀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소재 자체가 울트라손이 좀 비싸요. 일반 재료보다, 원료보다 비싸다 보니까 전자레인지 용기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세일하죠. 엄청나게. 이거 전자레인지 용기 1.5리터짜리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 124,000원짜리인데, 이 124,000원짜리
9만원짜리 2세트, 그 다음에 106,000원짜리, 12만원짜리 이렇게 4개짜리 한 세트 다 해가지고 179,000원을 지금 드리잖아요. 오늘까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클라라 2개까지 179,000원을 드리는, 이렇게 행사를 할 정도로 울트라선처럼 이렇게 비싼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냉동용기는 냉장용기와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모기 언니 어서오세요. 자, 얘는 냉동용기예요. 냉동용기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무 바킹 없습니다. 실리콘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살짝 홈이 있어요. 자, 뚜껑을 한번 받쳐보시면 여기에 다리가 짧게 있고 이 중간에가 이렇게 비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냉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겹겹이 쌓아 놓으셔도 냉기 순환이 잘 돼서 음식이 냉동실에 들어갔을 때 빨리 얼고 냉동실에서 나왔을 때는 빨리 녹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눈꽃 표시가 되어 있어 선이 있습니다. 얼리실 때는 요 선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가득 넣어서 얼려버리면 이게 밑에가 이렇게 쏙 튀어나오거나 뚜껑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이나 뭐 찌개 같은 거 얼리시게 되면 여기까지만 딱 얼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얘는 또 냉장용기입니다. 같은 사각인데 얘는 그만큼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냉장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사각은 양쪽 모서리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닫고 나머지 한쪽을 딱 닫아주시면 따닥하고 닫혀요. 요거는 싱싱블럭 시리즈인데 여러 개를 쌓아 놓을 수 있지만 바닥을 보시면 얘처럼 다리가 없어요. 일자예요. 얘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용기와 냉장용기는 구별해서 쓰셔야 되고, 냉장용기를 냉동에 사용을 하셔서 실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냉동용기와 냉장용기는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금방 실 여닫는 방법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각은 양쪽 모서리를 닫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닫고 돌려서 한쪽을 닫아줘요. 그러면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닫았어요. 자, 공기 빠지는 소리 들으신 분. 자, 공기 빠지는 픽 하는 소리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공기 빠지는 거 들었어. 못 들으셨나?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원형입니다. 원형은 한쪽을 꾹 눌고요. 요렇게 돌려 닫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 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공기를 빼주시는 거예요. 네, 공기 빼주는 거 들리셨죠? 여기도. 그래서 원형도 항상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다? 공기를 한번 빼서 보관을 하시면 요 안에 음식물과 함께 있는 공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 닫는 방법, 이렇게 말아서 닫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많이 있으시죠? 집에 타파 좀 쓰신 분들. 얘는 데코 시리즈인데 요 데코는 어떻게 닫을까? 얘도 원형이잖아요. 원형이죠. 원형인데 얘를 이렇게 말아 닫을까요? 말아 닫을 수도 있어요. 말아 닫을 수도 있어요. 딱 소리 나죠. 근데 이렇게 데코 제품은 어떻게 닫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데코는 용기를 놓고 위에 실을 놓고 따닥하고 또 눌러 닫으시면 그냥 딱 누르면 따닥하고 닫혀요. 근데 얘는 공기를 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뺄 필요가 없어요. 원터치 제품은 꽉 누르면 자동으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밀폐력은 최강입니다. 최강. 그래서 이렇게 원터치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 주름살이
총 36개예요. 36개 360도로 이렇게 공기를 싹 원터치로 닫으면서 싹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원터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뚜껑을 열고 닫는 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김치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김치통 필요한다는데 김치통 닫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치통이 여러분들 옆에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닫아야 될까? 자, 이렇게 옆에가 긴 통이 있어요. 옆에가 긴 거. 옆에가 긴 건 어떻게 닫으시면 되냐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양쪽 모서리를 닫습니다. 이렇게 닫아요. 그리고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여기가 살짝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걸 꼭 한번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양쪽에 눌러주셔야 되고 희정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눌러서 여기 모서리진 부분을 요 모서리진 부분을 살짝 열어가지고 여기를 중간에 배를 싹 눌러서 닫아주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한번 꼭 빼주셔야 음식이 그만큼 신선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여기 긴 야채통 같은 경우 꼭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꼭 눌러서 완전 밀착을 딱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을 열어보면 고무 바킹 없죠.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어떤 김치통도 이렇게 그죠? 뭐 김치냉장고 사면 주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무 바킹 전혀 없어요. 자, 제가 금방 실을 여는 걸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김치통이 있으면 엄마들이 보통 어떻게 여냐면 얘를 잡고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면 이런 데가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는 방법. 자, 김치통 같은 사각 용기 여는 방법. 자, 보세요. 요 모서리 한 군데를 엽니다. 그리고 그 옆에를 한 번 더 엽니다. 이렇게 해서 여시면 힘도 안 들고 실의 파손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뚜껑이 이렇게 길다 하는 제품들은 어떻게 열고 닫는다? 이렇게 살짝 뜨죠. 여기를 이렇게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모서리 부분을 먼저 열어요. 한번 열고 다른 쪽을 한번 열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쉽게 열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쭉 당기지 마시고 한 번만 손 떼서 옆에 열어주시면 제품 실에 파손이 전혀 없이 아주 편안하게 열고 닫으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품마다 이렇게 열고 닫는 거에 대한 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 제품 사실 가격이 고가잖아요. 고가인데 내가 잘못해서 찢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파손된 것들은 교환이 안 됩니다. 무상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산 거 우리가 또 오래오래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마다 열고 닫는 게 다르다는 거. 근데 이번에는 저희 이렇게 다담자 돌려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결착력 진짜 짱 좋고 전혀 국물 같은 거 뭐 흘릴 염려 없는 보관용으로 진짜 멋있는 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다담자처럼 돌려 닫는 제품을 타파에서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어떻게 쓰세요라는 게 없지만 기존에 눌러 닫고 말아 닫고 그 다음에 하는 공기 빼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타파를 쓰시는 동안 잘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깨끗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타파를 처음 쓰시는 분들, 이제 타파웨어를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혹시나 타파를 처음 이제 전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실을 열고 닫는 것 정도쯤은 알려주셔야 이거 받았는데 못 쓰겠다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